2025년 8월 9일 토요일 오후 책 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다정한 서술자 올가 토카르추크 지음 최성은 옮김. 내 의식이 기억하는 첫 번째 사진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나의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쉽게도 흑백 사진이었기에 여러 세부 항목들이 거의 잿빛에 가까운 흐릿한 형태로 발해서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사진 속의 유일한 조명은 빗방울이 섞인 듯 부드러운 아마도 봄날의 햇살 같았는데 창문을 통해 스며든 그 희미한 광채로 인해 방의 내부가 간신히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프레임 밖을 향해 망연히 시선을 던지고 있는 사진 속 여인은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 이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 뭔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당시의 나는 어머니가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정이 아닌 정지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진 속 주인공은 왠지 슬퍼 보였고 마치 그 공간에 없는 사람처럼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슬픔의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같은 질문을 수없이 했고 그때마다 항상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그리워하느라 슬픈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날 그리워할 수 있어요?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렸지만 그리움이란 누군가를 잃었을 때 솟아나는 감정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그 사람이 거기 존재하게 되는 거란다. 엄마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픽션을 쓰지만 그것은 절대 새빨간 조작은 아닙니다. 글을 쓸 때 나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생생히 느껴야 합니다. 책에 등장하는 모든 생명체와 사물,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과 인간이 아닌 존재에 관한 것, 살아있는 것과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가까이에서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내 안에서 그것을 의인화하고 인격화해야 합니다. 이럴 때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다정함입니다. 다정함이란 대상을 의인화해서 바라보고 감정을 공유하고 끊임없이 나와 닮은 점을 찾아낼 줄 아는 기술입니다.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대상에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고 인간의 경험들, 그들이 겪었던 상황들과 기억들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모든 작은 조각과 파편들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정함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을 인격화하여 그것의 목소리를 투여하고 존재하고 표현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선사합니다. 바로 이 다정함이 첫 주전자에게 말을 하게끔 만듭니다. 다정함이란 가장 겸손한 사랑의 유형입니다. 성서나 복음서에도 언급되지 않고 이것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없으며 인용하는 사람도 딱히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특별한 로고나 상징물도 없고 범죄나 질투를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다정함은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면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볼 때 구현됩니다. 다정함은 자발적이면서 사심이 없습니다.
연민에 기반한 동질감을 초월하는 감정으로서 다소 멜랑콜리한 듯하지만 의식적으로 운명을 공유합니다. 다정함이란 다른 존재, 그들의 연약함과 고유한 특성, 그리고 고통이나 시간의 흐름에 대한 그 존재들의 나약한 본질에 대해 정서적으로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다정함은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유대의 끈을 인식하고 상대와의 유사성 및 동질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세상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더불어 협력하고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문학이란 우리와 다른 모든 개별적 존재에 대한 다정감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설의 기본적인 심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다정함이라는 이 놀라운 도구, 인간의 가장 정교한 소통 방식 덕분에 우리의 다양한 체험들이 시간을 여행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에게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언젠가 그들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야기한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그들의 삶이 어떠할지, 그들이 누구일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종종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책을 찾으러 발버둥치고 세상을 구하기에 필사적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기후 비상사태나 정치적 위기는 난데없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결과가 단지 정해진 숙명이나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 뒤틀려버린 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세계관에 따른 매우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이 빚어낸 산물임을 종종 잊곤 합니다. 탐욕, 자연을 존중할 줄 모르는 오만, 이기주의, 상상력 결핍, 끝없는 분쟁, 책임의식의 부재가 세상을 분열시켰고 함부로 남용했고 파괴될 수 있는 상태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우리 눈앞에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단일체이며 동시에 우리 인간은 그 세상의 작지만 강력한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옴기니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한없이 다정한 이야기꾼이 문학에 보내는 찬가. 이 책은 올가 토카르추크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처음 출간한 서사라는 점, 무엇보다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작가의 에세이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발표한 에세이와 칼럼, 강연록 중에서 12편을 작가가 직접 선발하여 묶었다. 이 책에는 6편의 에세이와 6편의 강연록이 실렸는데 각각의 텍스트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는 문학과 글쓰기다. 읽기에서 출발하여 쓰기에 이르기까지 토카르추크의 다채로운 문학적 여정을 따라가노라면 어느 순간 작가의 작업실에 초대되어 한 편의 소설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본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작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 방대한 독서 이력과 예술적 취향뿐 아니라 현재 시도 중인 새로운 문학적 실험들과 놀랍도록 독창적인 상상력도 엿볼 수 있다. 다정한 소설자에서 토카르추크는 소설가이자 강연자, 심리학 전공자, 열혈 독자, 에코페미니스트, 채식주의자, 사회운동가,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전 세계를 누비던 여행자로서 다채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마도 저자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신은 그저 책 읽기와 글쓰기를 무척 좋아하고 세상에 대해 늘 호기심이 많은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고. 그런데 그 호기심이 갈수록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다고. 다정한 서술자에서 토카르추크는 우리에게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아직은 희망이 있음을 역설한다. 세상의 중심에 문학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초고속으로 급변하는 오늘날 작가와 독자들이 함께 겪게 될 새로운 변화에 대한 통렬한 고민을 담은 이 책은 한편으로 세상을 향한 다정한 마음과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 세상을 구원하고 싶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쓰고 옮겨야 한다. 토카르추크에 따르면 문학의 우주에서 작가는 창작으로, 독자는 끊임없는 독서와 해석으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매 순간 책을 펼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독서를 통해 잠시나마 타자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폭넓은 인식을 갖게 되고 새로운 대안의 세계를 일구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토카르추크는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신인 작가들에게 자신이 본격적으로 펜을 잡기 전 무수히 많은 책을 탐독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문학이라는 이름의 현상에서 궁극적인 본질은 읽기이므로 후배 작가들에게 쓰기보다는 읽기에 전념하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단언한다. 모든 종 가운데 읽기 능력을 획득한 건 오직 인간뿐이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책을 읽기 위해서라고. 단선적이고 선형적인 흐름의 스토리텔링을 거부하고 소설 방식에 대한 파격적인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문학적 지평을 넓혀오고 있는 토카르추크는 다정한 서술자를 통해 새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우선 방법론부터 새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녹슬고 시대착오적인 서술 방식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미래의 비전을 문학에 담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 새로운 용어, 새로운 범주, 새로운 틀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류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서 지금껏 보편적으로 통용되지 못했던 관점을 의식적으로 탐색하는 탈중심적인 자세, 기발하면서도 괴팍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벽을 발휘하는 것이 문학의 새로운 소명임을 일깨운다.